늦은 밤, 이야기 채널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일은 괜찮았어요? 너무 힘들진 않았죠? 혹시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일은 없었는지, 아니면 작지만 따뜻한 행복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살짝 나눠줘도 괜찮아요. 전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제는 모든 걸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따뜻한 이불이랑 푹신한 베개 준비해두고 편하게 누워 어깨에 힘도 쭉 빼고 눈을 천천히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에 살짝 기대봐요. 이 조용한 목소리가 당신을 깊고 평온한 꿈속으로 부드럽게 이끌어주길 바랄게요. 낡고 삐걱거리는 시외버스 안, 경적 소리와 엔진 소리가 국도를 따라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김영식 할아버지는 먼지로 뒤덮인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저 멀리 여전히 펼쳐진 들판이 보였지만 그의 기억 속 푸르른 모습은 아니었다. 대신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음 속에서 솟아오른 공장 굴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영식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되었을까? 수많은 희망과 걱정을 안고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던 그날이 이제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30년이 흘렀다. 그는 돌아왔지만 승리자의 기분은 아니었다. 인생은 그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고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은 차례로 소나기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문득 평온을 되찾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 곧게 뻗은 아스팔트 길이었다. 예전에 그가 매일 아침 학교에 가던 울퉁불퉁한 흙길과는 사뭇 달랐다. 그때는 비만 오면 길이 진흙탕으로 변해 아이들이 넘어지고 뒹굴면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제 그 길은 평평하고 깨끗했지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버스가 마을 입구 정류장에 멈췄다. 영식 할아버지는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무거운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내렸다. 마을 축제 때마다 등불을 내걸고 꽃을 장식하여 온 동네를 들썩이게 했던 마을 입구 문에 손을 얹자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제 그 문은 늙은 나무들 사이에서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다. 마른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수 한 그루, 울타리 하나하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그 자신처럼 세월 따라 늙어버린 듯했다. 친구들과 함께 헤엄치고 새우와 물고기를 잡던 작은 강은 이제 물이 말라 굳어버린 진흙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낡은 기억들이 밀려오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그는 햇살 가득한 오후, 마을 아이들과 함께 넓은 들판에서 연을 날리던 모습을 기억했다. 아이들의 낭낭한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연소리와 어우러져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기억에 가슴이 저려왔다. 이제 그 들판은 산업단지로 변해 기계 소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무거운 발걸음이 그를 유일하게 고향에 남아있는 사촌 동생 순이의 집으로 이끌었다. 집은 작은 골목 안, 많이 베어 없어진 늙은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낡은 쇠대문 앞에서 멈춰섰다. 삐걱거리며 열리는 문,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순희가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영식 오빠. 세상에 얼마 만이에요. 오빠가 돌아오다니 순희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했고 붉어진 눈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영식 할아버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꽤 오래되었지. 마을이 많이 변했구나, 동생아. 순희는 그의 손을 잡고 집으로 이끌었다. 많이 변했죠, 오빠. 옛날 마을은 이제 없어요. 오빠가 아주 떠난 줄 알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소박하지만 깨끗한 집 안에서 순희는 서둘러 차를 따랐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고향의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씩 그려나갔다. 그녀는 예전에는 온 마을이 서로 돕고 살았지만 이제는 많은 가정이 흩어지고
젊은이들은 돈을 벌러 멀리 떠나 마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말했다. 영식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이 차올랐다. 그래도 오빠가 돌아왔으니 며칠 푹 쉬세요. 제가 마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순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마당 밖 차가운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옛 기억들을 속삭이는 듯했다. 내일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얽혀있던 모든 곳,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곳들을 다시 찾아갈 것이었다. 순이네 집에서의 저녁 식사는 영수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흰 쌀밥 한 그릇, 데친 나물 한 접시, 매콤한 고추장 한 종지. 소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먼 옛날의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순이는 할아버지에게 반찬을 챙겨주며 마을 소식을 전했다. 누가 살아있고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 그녀가 언급하는 이름들은 그의 어린 시절처럼 익숙했지만 이제 다시 들으니 낯설게만 느껴졌다. 어머니 산소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오빠.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향도 피우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순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영수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부엌에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조용히 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작지만 강인했던 분, 가녀린 어깨로 온 가족을 짊어지셨다. 그 시절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에서 고되게 일하셨다. 그가 슬퍼할 때마다 그의 등을 토닥여 주시던 굳은 살 박인 거칠지만 다정한 손길을 그는 기억했다. 내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보고 싶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잠겨 낮아졌다. 옛날에 어머니는 참 고생 많으셨죠. 하지만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우리 형제들을 키우셨죠. 마을 사람들도 그때는 어머니를 많이 따랐는데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순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식사는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흘러갔다.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마치 옛 시절, 끼니 걱정은 가득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훨씬 더 따뜻했던 그 시절을 다시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식사 후 영수 할아버지는 마당으로 나와 밤바람을 맞았다. 그는 옛 추억을 찾아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결심했다. 마을 회관으로 가는 길은 이제 예전처럼 푸른 대나무 숲이 우거져 그늘을 들이우지 않고 휑하게 보였다. 몇 안 되는 가로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황량함을 더할 뿐이었다. 잊지 말고 심야 이야기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과 무한한 행복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낡은 회관은 어둠 속에 조용히 잠겨 있었다. 기와지붕은 부서졌고 기둥은 이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썩은 나무 문을 지나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는 회관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과거의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그는 떠들썩했던 마을 축제를 기억했다. 회관 마당에서 아이들은 숨바꼭질하며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장기판 옆에 둘러앉아 떨리는 손으로 신중하게 한 수 한 수를 두곤 했다. 축제의 북소리와 환호성이 사방에 울려 퍼졌다.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그의 마음속 메아리일 뿐이었다. 영식이 아니냐?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를 기억의 흐름에서 깨웠다. 그는 돌아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회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는 한 노인을 알아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기쁨으로 빛났다. 성진이. 세상에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두 오랜 친구는 서로에게 다가가 손을 굳게 잡았다. 옛날 영수 할아버지와 같은 반 친구였던 성진은 이제 많이 늙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피곤한 눈은 인생이 그에게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오랜만이다.
내가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마을이 많이 변했지. 성진은 슬프게 웃었다. 그들은 회관 계단에 앉아 옛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성진은 마을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러 떠난 후 마을이 얼마나 외로워졌는지 이야기했다. 노인들은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빈집들만 남았다. 이제 나랑 다른 늙은이 몇 명만 서로 의지하며 버티고 있지. 아이들은 다 떠났어. 시골에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하더군. 성진은 먼 어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을 듣자 영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던 회관이 이제는 시간의 혹독한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는 쓸쓸한 유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밤바람이 차가워져 몸이 떨릴 때까지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일어나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다. 내일은 다른 곳들도 좀 더 둘러봐야겠어. 눈으로 직접 봐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내일 또 보자. 내가 돌아오니 마을이 조금은 덜 외로운 것 같구나. 성진은 씁쓸하게 웃고는 하던 일을 마저 하러 돌아갔다. 영수 할아버지는 회관 마당을 나왔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밟고 지나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대나무 숲 위로 막 해가 떠올랐을 때 영수 할아버지는 순인의 집을 나와 옛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마을 길은 이제 한산했고 그가 기억하던 북적이는 모습은 아니었다. 나무들 사이로 언뜻 보이는 집들 중 많은 곳이 낡고 허물어져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한때 재능 있고 똑똑해서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친구, 경수의 집 앞에 멈춰 섰다. 그때 경수는 마을에 빛나는 별 같았다.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사랑받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작은 집은 너무나 초라해 보여 마음이 아팠다. 지붕 기와는 여러 곳이 깨졌고 벽은 푸른 이끼로 뒤덮여 시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경수야, 집에 있느냐? 한참 후에야 경수가 집 안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다. 몸은 깡마르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눈빛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를 보자 그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영씨가 세상에 여기서 다시 보다니. 들어와,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두 오랜 친구는 작은 집 안에 마주 앉아 잠시 세월의 간극을 잊었다. 경수는 차를 따르며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주 떠난 줄 알았는데. 마을이 많이 달라졌지? 너도 봤을 테지.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했다. 텅 빈 집 안을 둘러보며 그는 궁금함을 참지 못했다. 아이들은 다 어디 갔느냐? 예전에 내 아이들은 참 착하고 똑똑했는데. 경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다. 다들 컸지. 제각기 다른 곳으로 갔어. 모두 도시로 돈 벌러 나갔지. 가끔 한 번씩 들르긴 하지만 그럴 만도 해. 시골에서는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일자리도 없고 땅 가지고는 맨날 싸움만 나니 누가 남아 있으려고 하겠어? 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친구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토지 분쟁,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경수의 넋두리 속에서 계속 이어졌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이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온 마을이 한 마음이었지. 누구 집에 일이 생기면 온 동네가 달려와 도와줬어.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어른들은 웃고 떠들었지. 지금은. 경수는 말을 멈추고 입맛을 다셨다. 각자 자기 집 문 꼭 닫고 살아. 아무도 남에게 관심 없어. 심지어 바로 옆집 이웃도 얼굴 보기 힘들어. 영수 할아버지는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명절 때 온 마을이 회관 마당에 모여 잔치를 벌이던 날들을 기억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시절.
그런데 지금 그 웃음소리는 침묵과 분열로 대체되었다. 그래도 넌 여기서 혼자 사는 거냐? 아이들이랑 같이 도시로 올라갈 생각은 안 해봤어? 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익숙해. 어쨌든 여긴 내 고향이니까. 하지만 솔직히 나도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아. 가끔은 내가 아직도 이곳에 속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경수의 말은 칼날처럼 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낯선 느낌, 그 역시 귀향한 이후 매일같이 느끼고 있던 것이었다. 그가 사랑했던 고향은 이제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풍경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한때 기반이 되었던 가치들까지도. 두 오랜 친구는 오랫동안 마주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낡은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마당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들려왔다. 영수 할아버지는 문득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이웃 간의 정에 대해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정으로 사는 거란다, 아들아. 정이 없으면 고향도 텅 빈 곳에 불과해. 마침내 경수가 일어나 친구를 보며 말했다. 내가 돌아와서 기쁘다. 내가 있으니 덜 외로운 것 같아. 가끔 놀러와라. 그래, 꼭 그럴게. 나도 아직 둘러볼 곳이 많지만 꼭 다시 와서 너를 볼게. 너도 몸 건강히 지내라. 영수 할아버지는 친구의 손을 굳게 잡고 밖으로 나왔다. 아침 햇살은 더 밝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마을 길을 천천히 걸으며 고향을 뒤덮고 있는 공허함과 낯설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뚜렷하게 느꼈다. 양옆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그는 다짐했다. 경수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더 이상 누구도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아침의 마을은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몇몇 닭 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영수 할아버지는 순인의 집을 나와 자신의 가족이 살던 옛터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보금자리였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이제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대나무 울타리는 이제 굳건한 시멘트 담벼락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기억 속을 걸었다. 마음은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더욱 답답해졌다. 익숙한 땅, 예전에 초가집이 있던 곳은 이제 없었다. 대신 쉴 새 없이 윙윙거리는 톱소리가 울려 퍼지는 작은 공장이 서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한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누구 찾으세요? 영수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 아무도 찾지 않네. 그저 이곳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야. 경비원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안쪽 사무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마당 구석구석, 벽 하나하나를 훑으며 과거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던 옛집에서의 시절을 떠올렸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마을 입구 우물에서 물 2동이를 길어오시곤 했다. 작은 어깨가 무게에 짓눌려 휘청거렸지만 그를 볼 때면 눈에는 항상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는 저녁이면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 아래 나란히 앉아있던 때를 기억했다. 어머니는 그에게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고 그가 틀릴 때마다 부드럽게 웃으며 등을 토닥여 주셨다. 그 기억들은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공장 주인인 박 사장을 만났다. 중년의 남자는 키가 크고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를 본 박 사장은 일어나 따뜻한 말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를 찾아오신 용건이 있으신지요? 영수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실은 별다른 용건은 없습니다. 단지 예전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이라 다시 한번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수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러시군요. 그럼 어르신도 이 마을 분이시군요. 듣기로는 이 땅이 제게 오기 전에 몇 사람 손을 거쳤다고 하던데 어르신도 여기서 사셨나요? 영수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란 곳이고 제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군요. 그의 말에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하지만 박 사장은 그저 업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요즘 세상에 농사 지으려고 땅을 가지고 있는 건 손해죠, 어르신. 모든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공장을 투자한 것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땅은 아마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을 겁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그와 눈앞의 남자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박 사장에게 이 땅의 가치는 오직 이익과 사업 잠재력에 있었지만 영수 할아버지에게 이곳은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곳, 가족애와 고되지만 사랑이 넘쳤던 시절의 상징이었다. 아마 사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시대가 변했지요. 영수 할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더 이상 공감대를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분명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침내 영수 할아버지는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그는 밖으로 나와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과 상실감이 가득했다. 그는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귀뚜라미를 잡던 들판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에 그는 망연자실했다. 그 들판은 이제 버려지거나 메워진 황무지일 뿐이었다. 잡초가 드문드문 자랐고 미완의 프로젝트 흔적인 양 울퉁불퉁한 흙더미가 길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 공간 한가운데에 서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웃음소리, 뛰어다니던 발소리가 이제는 기억 속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는 몸을 숙여 마른 풀 한 포기를 주워 들여다보다가 바람에 날려보냈다. 다 사라졌구나.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길을 잃은 듯했다. 한낮의 햇살이 황량한 땅 위로 쏟아졌지만 그의 마음속 슬픔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발길을 돌렸다. 마치 다른 세상, 꿈과 기억이 잠든 세상에서 막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영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자문했다. 그 가치들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영원히 과거에 속하게 될까? 상실감은 지울 수 없는 그림자처럼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오후 햇살이 길가의 나무들 위로 옅어지고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걸으면서 지난 날들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문득 옛 단짝 친구이자 마을 협동조합 생산대장이었던 철민을 떠올렸다. 순희에게 듣기로는 철민은 여전히 고향에 남아 옛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생각에 영수 할아버지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철민네 집 골목 입구에 막 다다랐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마당에서부터 들려왔다. 영씨가 아니냐. 세상에 얼마 만에 마을에 돌아온 거냐? 철민이었다. 그의 얼굴은 늙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오랜 세월 못 만난 두 친구는 서로를 보고는 손을 잡고 놓을 줄 몰랐다. 철민은 서둘러 영수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뜨거운 차를 한 주전자 따라주며 의자를 끌어당겼다. 내가 고향을 잊은 줄 알았는데 내가 떠난 지 너무 오래됐어. 마을이 많이 변해서 너도 깜짝 놀랐겠지. 철민은 껄껄 웃으며 친구에게 차를 한 잔 가득 따라주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그래, 많이 변했더구나, 철민아. 아침 내내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거의 알아보지 못하겠더라. 집이며 길이며 내 기억 속 땅까지 보는 것마다 달라졌어. 그 말을 듣자 철민도 말을 잃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많이 변했지. 하지만 모든 게 다 좋아진 건 아니야? 너, 예전에 우리 마을을 가로지르던 큰 강 기억나냐? 우리가 헤엄치고개 잡고 물고기 잡던 곳 말이야. 지금은 심각하게 오염됐어. 강도 오염됐다고 영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철민은 슬프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래. 강 건너편에 공장들이 들어선 날부터 물은 시커멓게 변했고 역한 냄새가 진동해. 물고기랑 새우는 다 죽었고 이제 아무도 그물 던질 생각도 안 해. 강은 이제 쓰레기랑 폐수 버리는 곳이 돼버렸지. 영수 할아버지는 침묵했다. 강 옛 모습이 떠오르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릴 적 그와 친구들은 여름날 한낮이면 강으로 뛰어들곤 했다. 그들은 물속을 헤엄치고 웃고 떠들며 펄쩍펄쩍 뛰는 붕어와 새우를 잡곤 했다. 그 강은 얼마나 맑고 시원했던가. 그럼 마을 사람들은? 영수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변했지.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제 아무도 농사 지으려 하지 않아. 다들 돈 벌러 멀리 떠나버렸어. 집집마다 노인들만 남았지. 외롭게 살아. 철민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마을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가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작은 장사를 했다. 마을에는 노인과 아이들만 남아 가족 없는 빈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도 이해는가? 요즘 농사일은 힘들기만 하고 돈도 안 되는데 도시에 가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하더군. 지금은 이웃끼리도 땅 한 떼기, 작은 길 하나 가지고 싸워. 이웃 간의 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영수 할아버지는 듣고 있자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예전에는 마을이 가난했지만 사람들의 정은 따뜻했다.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온 동네가 달려와 도와주었다. 벼베기, 둑 쌓기, 집 짓기까지.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놀았고 어른들은 서로를 보살폈다. 하지만 지금 경제 발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다. 내 말이 맞아. 한 바퀴 돌아보니 마치 다른 곳에 온 것 같더라. 풍경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 영수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철민은 슬프게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매일같이 마을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면서 나도 허탈함을 느껴. 하지만 어쩌겠어.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걸. 안타까운 건 옛 가치들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거지. 두 사람은 해가 저물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밖에서는 강 건너 공장에서 나는 기계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며 마른 나무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섞여 들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눈을 가만히 감았다. 과거와 현재가 그의 마음속에서 슬프고 안타까운 이미지들로 가득한 느리게 돌아가는 영화처럼 얽히고 있었다. 떠나기 전 영수 할아버지는 친구의 손을 꽉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철민아, 고맙다. 너 덕분에 우리 마을에 대해 많은 것을 더 알게 됐어. 이제 이 일에 대해 더 생각해봐야겠다. 그래, 자주 놀러와. 어쨌든 너도 우리 마을 사람이잖아. 내가 있으니 덜 외로운 것 같아. 영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친구 집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고향의 변화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 어둠에 잠겨 있었고 몇 안 되는 가로등 불빛만이 그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지고 희미한 햇살이 시든 대나무 숲을 비추고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마을 끝 작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그의 옛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선생이 살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작고 단아한 몸집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그 여인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이른 아침 들판 가득 닭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이들이 초가 지붕의 교실로 제잘거리며 달려가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곳에는 늘 미소로 기다려주는 이 선생이 있었다. 골목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높은 콘크리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작은 길을 비좁고 어둡게 만들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이 선생의 낡은 집 앞에 멈춰 섰다. 이끼 낀 기와 지붕, 세월의 얼룩진 벽, 하지만 그 풍경은 그에게 약간의 익숙함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선생님, 저예요. 영식입니다. 그는 감출 수 없는 감동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살짝 열리고 한 노파가 나왔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보다가 이내 눈이 커지며 얼굴에 드문 미소가 번졌다. 영식아, 정말 너구나. 세상에 얼마 만이니. 들어오너라, 얘야. 옛날 그 반 아이들은 오랫동안 못 봤는데. 영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들어섰다. 작은 방은 낡았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달아빠진 나무 책상과 낡은 책장. 이 선생은 천천히 차를 따라 작은 잔 2개에 붓고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여기서 지내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시고요? 영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이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스쳤다. 괜찮다고 해야겠지. 늙었단다, 얘야. 이 집은 여전히 내가 돌아올 곳이지. 안타까운 건 우리 마을이 이제 옛날 같지 않다는 거야? 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나이든 스승의 넋두리를 들었다. 이 선생은 예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성장하여 마을로 돌아와 고향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지. 대부분 다 떠나버렸어. 도시로 간 아이도 있고 외국으로 나간 아이도 있고 명절 때나 겨우 몇 명이 집에 들를까 나머지는 소식이 끊겼어. 요즘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많은 가정이 아이들을 일찍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돈 벌러 보내지. 영수 할아버지는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선생의 말은 그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기억을 찔렀다. 그때 마을은 교육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부모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 애썼다. 추운 겨울 아침, 그와 친구들은 맨발이 시려 덜덜 떨면서도 몇 킬로미터를 걸어 학교에 갔다. 하지만 아이들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이 되었어, 얘야. 옛날 같은 정은 없어. 예전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았지. 지금은 땅 몇 평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 주먹다짐까지 해. 이 선생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그는 고향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경제발전이 풍경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더 차갑고 멀게 만들었다. 한때 기반이었던 도덕적 가치와 이웃 간의 정이 세월 따라 희미해진 듯했다. 선생님은 저희가 낡은 초가 교실에서 공부하던 시절 기억하세요? 영수 할아버지가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선생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기억하지. 어떻게 잊겠니? 너랑 내 친구들은 장난꾸러기였지만 공부는 열심히 했지. 상장 받을 때마다 금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뻐하던 너희들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두 사람은 추억에 잠겼다. 옛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영수 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소박하고 평화로웠던 어린 시절을 다시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이제 되찾을 수 없는 먼 기억일 뿐이었다. 이야기는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탁자 위 등유 램프에서 희미한 빛만이 새어나올 때까지 이어졌다. 영수 할아버지는 일어나 이 선생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몸 건강히 지내거라, 영식아. 우리 마을은 어쨌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영수 할아버지는 집을 나왔다. 그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작은 골목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마치 이 선생의 삶처럼. 한때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지만
시간의 혹독한 변화 속에서 익힌 사람. 돌아오는 길에 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생각했다. 기억과 현실이 뒤섞여 그를 끝없는 고민 속으로 빠뜨렸다. 그날 저녁 순희가 영수 할아버지 댁에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영식 오빠, 오늘 밤 마을 회의가 있어요. 같이 가서 요즘 상황이 어떤지 보세요. 옛날 같지 않아서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순희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기억 속 옛마을 회의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농사일, 길 보수, 학교 짓기 등을 의논하고 수학철에 서로 돕는 자리였다. 분위기는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아이들은 회관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순희의 말에 그는 불안감을 느꼈다. 해가 저물자 영수 할아버지는 순희와 함께 회관 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은 그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마당 앞에 오래된 반얀트리는 이제 없었고 회관은 기와가 깨져 썩은 목재 골격이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낡아 있었다. 처마에 매달린 희미한 전등 몇 개가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마을 사람들이 드문드문 모여들었다. 모두의 얼굴은 무거웠고 서로 인사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들 사이의 서먹함을 뚜렷하게 느꼈다. 옛날에는 결코 없었던 일이었다. 그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회의는 현재 이장인 박 씨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훑고 난 후 그는 즉시 중요한 주제로 넘어갔다. 마을 토지, 기금 배분 문제였다. 토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회관 안의 공기는 즉시 팽팽해졌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배분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 식구가 많으니 당연히 더 많은 땅을 받아야죠. 왜 저 최 씨네 집에 더 많이 줍니까? 지목당한 최 씨도 지지 않고 즉시 반박했다. 식구요? 당신 집은 작년에 막 분가했잖아. 식구는 빨리 늘었지만 땅은 조금도 돌보지 않았으면서 묵혀두기만 하고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양측의 언쟁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회관은 비난과 책임 전가로 뜨거워졌다. 몇몇 다른 사람들도 끼어들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다툼과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아무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곳에 앉아 끝없는 싸움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문득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함께 모든 문제를 화합 속에서 해결하려 했던 옛 회의를 떠올렸다. 그때는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신중하게 논의했고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명확하게 일을 나누었고 각자 한 몫씩 거들어 회관을 짓고 길을 닦는 모든 일이 며칠 만에 끝났다. 온 마을이 힘을 합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단결은 사라져 버렸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장 박 씨는 임시 휴회를 선언하고 다음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불만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모두가 분노를 안고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관 마당을 나왔다. 순희도 한숨을 쉬었다. 보셨죠, 오빠. 요즘 회의는 다 저래요. 땅 문제로 맨날 싸우기만 하고 아무도 양보를 안 해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 모든 게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영수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이 낡은 나무 아래 서 있을 때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명이 다가왔다. 예전에 이장을 지냈던 김 노인이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김 노인과 함께 회관 마당을 산책했다. 김 노인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장일 때는 이런 싸움이 드물었지. 마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살았어. 가난했지만 정은 깊었지. 지금은 살림은 나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 다들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자기 것만 생각해. 요즘 세상이 그런가 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김 노인의 말에 무겁게 짓눌렸다. 그는 경제 발전이 항상 전통적 가치의 보존과 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탐욕과 이기심이 마을의 모든 관계, 모든 가정에 스며들고 있었다. 헤어지기 전 김노인은 영수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영씨가, 우리 마을에는 지금 공동체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그저 우리 후손들이 조상들이 쌓아온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노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마치 조용한 약속처럼. 그 후 그는 순희와 함께 익숙한 길을 따라 돌아왔다. 밤늦게 울려 퍼지는 벌레 소리가 마을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의 무거운 마음처럼 계속해서 메아리 쳤다. 마을 회의에 팽팽했던 분위기가 가라앉은 후 영수 할아버지는 강가를 따라 나 있는 작은 길을 따라 집으로 걸었다. 밤은 고요했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사귀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는 변해버린 집들, 낡은 기와지붕 대신 들어선 차가운 고층 건물들을 지나쳤다. 마을의 공기는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삼거리에 다다랐을 때 영수 할아버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영식 오빠, 맞죠? 그는 돌아보았다. 옛 친구, 민수와 그의 아내 경숙이 늙은 보리수나무 아래 서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다가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그래, 맞아. 민수, 경숙이. 오랜만이다, 너희들. 세 사람은 서로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다. 민수가 영수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민수네 집은 강가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깨끗하고 번듯해서 마을 전체의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지금 그 모습은 세월 따라 빛이 발해 있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이야기가 서서히 풀려나왔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은 피로해 보였다. 영식 오빠, 우리 마을 요즘 복잡해요. 우리 집도 편할 날이 없네요. 영수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를 보며 설명해 주기를 기다렸다.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하자면 길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들이 땅을 나눠 가졌어요. 처음에는 다들 잘 지냈죠. 모두 합의에 동의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동생이 제 땅이 자기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다툼 몇 번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소송까지 갔죠. 민수는 말을 멈추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찻잔을 꽉 쥐었다. 경숙이 씁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친형제끼리 땅 몇 평 때문에 법정까지 가다니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 얼굴도 안 봐요, 오빠. 그 말을 듣자 영수 할아버지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어릴 적 민수네 집이 끈끈한 정으로 유명했던 것을 기억했다. 형제들은 함께 벼를 심고 수확하며 밥 한 끼도 나누어 먹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때 우리 형제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는데 설마 지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땅 때문에 정은 온데간데 없어졌어. 민수가 먼 곳을 보며 말했다. 영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들판에서 평화롭던 오후를 떠올렸다. 마을 아이들이 누구네 집 자식인지 가리지 않고 함께 놀고 가진 것을 나누던 시절. 그때 이웃 간의 정은 얼마나 신성했던가. 하지만 지금 그것은 탐욕과 계산에 의해 지워진 듯했다. 경제 발전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인간애를 잊고 혈육의 정을 잊는다면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거야. 영수 할아버지는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감출 수 없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이제 시골은 예전 같지 않아요. 다들 자기 재산, 자기 땅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서로를 경쟁자로 봐요. 그 말은 칼날처럼 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단지 자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재산을 가질수록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 잃기 쉬웠다.
이야기는 잠시 더 이어졌고 영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순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방금 들은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예전에 모든 사람을 연결해주던 길들이 이제는 그들을 각기 다른 갈림길로 갈라놓고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그는 언젠가 옛가치들이 다시 찾아져 계산적인 삶 속에서 인간의 정이 길을 잃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날 아침, 이른 안개가 아직 길가의 풀잎 위에 남아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야른 외투를 걸치고 순인의 집을 나섰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얽혀있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눈만 감으면 모든 풍경, 모든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곳들을. 그가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은 강나루였다. 예전에는 매일 여름 오후면 그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헤엄치고 물놀이를 하며 물고기를 잡던 곳이었다. 강나루로 가는 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익숙한 모습은 아니었다. 양옆으로는 높은 양철 지붕의 창고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화물 트럭들이 윙윙거리며 지나가며 공중에 먼지를 일으켰다. 강나루 근처에 다다랐을 때 영수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췄다. 그가 사랑했던 강은 이제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강물은 탁한 색으로 변했고 쓰레기가 둥둥 떠다녔다. 역한 냄새가 올라와 그는 숨을 참아야 했다. 그는 멍하니 서서 천천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옛 기억의 흔적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과거의 모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왔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헤엄치기 시합을 하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했다. 강둑 가득 울려 퍼지던 환호성.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한낮, 모두 함께 낚시하러 나가 누가 가장 큰 고기를 잡는지 내기하던 모습. 그 웃음소리, 그 걱정 없던 순간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몇 걸음 더 옮겨 강둑 구석에 멈춰 섰다. 바로 이곳에서 예전에 친구에게 장난으로 물에 밀쳐졌던 적이 있었다. 그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앞에 탁한 물을 보자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바로 그때 근처에서 떠다니는 플라스틱 병들을 줍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딱 마른 몸에 낡고해진 모자를 쓰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가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본 노인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여긴 웬일이슈? 누구 찾으러 왔수? 아니면 바람 쐬러 나왔수? 영수 할아버지는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르신. 옛날 강나루를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 여기가 제 친구들과 놀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강둑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강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저기 저 공단이 들어선 날부터 쓰레기가 여기로 쏟아져 내려와. 예전에는 물고기랑 새우가 셀 수 없이 많았지. 이 동네 아이들이 다 여기 와서 헤엄치고 물장구 치며 놀았는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 지금은 누가 감히 물에 들어가겠어. 영수 할아버지는 노인 옆에 앉아 안타까움 가득한 그의 넋두리를 들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오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여러 번 민원을 넣었지만 모든 것이 묵살되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악취나는 강물에 익숙해졌고 더 이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누가 강 지키는 일에 신경이나 쓰겠어. 노인은 슬픈 눈으로 한숨을 쉬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린 시절의 수많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던 강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이제는 시커먼 진흙과 생명 없는 쓰레기 더미 아래 묻혀 있었다. 그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아이들은 여기서 놀지 않나요, 어르신?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와. 요즘 아이들은 다 멀리 학교에 가거나 도시에 가서 일자리를 찾지? 어린애들은 부모들이 물 더럽다고, 빠질까 봐 무섭다고 절대 강에 못 오게 해. 옛날엔 달랐지. 가난했지만 이 강이 있어서 즐거웠어. 지금은 더 부유해졌지만 그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어. 노인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경제 발전을 탓하지 않았다.
그것이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발전은 또한 사람과 자연, 그리고 옛 기억과 감정 사이의 연결고리 같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강둑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남은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는 듯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과연 어린 시절을 흘러갔던 평화로운 강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는 남아있을까? 강은 여전히 고요히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맑았던 옛 강의 기억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렀다. 순인의 집으로 돌아온 영수 할아버지는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오염된 강나루, 갈라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어두운 구름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그는 집마당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순이가 집안에서 나와 따뜻한 찻잔 하나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오빠, 얼굴이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강나루에 다녀왔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놀던 곳 말이다. 지금은 물이 시커멓고 온통 쓰레기뿐이더구나.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순이야? 순이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빠. 하지만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마을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빠 마음이 좀 편해질 만한 곳에 한번 가보실래요? 영수 할아버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순이는 미소 지으며 그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마을 끝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 그를 이끌었다. 양옆으로는 키 큰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서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며 아직 마르지 않은 이슬방울 위로 쏟아졌다. 잠시 후 영수 할아버지의 눈앞에 새로 지은 학교 건물이 나타났다. 학교는 산뜻한 노란색 벽과 새희망 초등학교라는 큰 글씨가 선명한 정문으로 눈에 띄었다. 고요한 공간에 아이들이 책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이 문득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학교는 고향을 떠난 자식들이 돈을 모아 지은 거예요, 오빠. 많은 사람들이 돈 벌러 멀리 떠났지만 고향을 잊지는 않았죠. 덕분에 이제 아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순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영수 할아버지는 학교 정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를 들었다. 문득 멀리서 젊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왔다. 그는 재빠른 걸음걸이에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순희가 소개했다. 이쪽은 박 선생님이에요.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박 선생님, 이쪽은 제 사촌 오빠 영식 씨예요. 오랜만에 고향에 오셨어요. 박 선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친근하게 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마을 분들께 어르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고향 떠났던 분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 따뜻한 악수에 화답하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박 선생은 영수 할아버지를 교실 안으로 초대했다. 가지런한 책상과 의자,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자 영수 할아버지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예전 친구들과 함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어둡고 희미한 조가 교실에서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손은 분필가루로 얼룩졌지만 마음은 항상 꿈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선생님,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직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나요? 영수 할아버지는 두 사람이 교정을 산책할 때 물었다. 박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르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따라 도시로 유학을 가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찍 학업을 그만둬야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저는 여기서 선생님이자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려 노력해요. 아이들이 공부에 힘써서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죠. 박 선생의 눈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빛났다. 영수 할아버지는 젊은 스승의 말 한마디에서 열정을 느꼈다.
저는 교사로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변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면 우리 마을의 정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 진솔한 말들은 마치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어두운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박 선생처럼 여전히 고향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네 말이 맞네. 나는 모든 것이 쓰러져가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 속에서 작은 불씨들이 타오르고 있었구나. 영수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네, 어르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언젠가는 이전 세대가 남긴 것들을 이어갈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곁에서 이끌어주고 사랑해주는 선배들이 필요해요. 영수 할아버지는 운동장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큰 반얀틀이 그늘 아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 낭낭한 웃음소리에 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이 순간들 속에서 그는 새로운 희망, 그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전통적 가치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찾은 듯했다. 학교를 떠나기 전 영수 할아버지는 박 선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에는 신뢰가 가득했다. 이 일을 계속해주게, 박 선생. 자네야말로 우리 마을 미래를 밝히는 등불일세.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박 선생이 대답했다. 영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고향의 부활에 자신이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 작은 학교에서 비롯된 희미한 빗줄기가 그가 잊혔던 핵심 가치를 되찾는 여정을 계속할 동력이 되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시골길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다. 영수 할아버지는 마을 주변의 작은 골목들을 천천히 걸었다. 늙은 대나무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공간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수년간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마을 서쪽 들판 근처의 길에 다다랐다. 문득 추수가 끝난 논에서 마지막 남은 마른 볕단을 허리 숙여 줍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 익숙한 모습에 그는 걸음을 멈췄다. 여인도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한순간 조용히 마주쳤다. 선영이. 너 맞느냐?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말했다.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다. 네, 저예요, 영식 오빠. 그는 서둘러 다가갔다.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선영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시간의 흔적이 그녀의 눈가와 이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한때 사랑에 빠졌던 그 눈빛, 그 맑고 친근한 눈빛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오랜만이다, 선영아. 잘 지냈니? 그는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선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잘 지내요. 인생이 고될 때도 많았지만 익숙해졌어요. 오빠는요? 고향에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 길을 따라 걸었다. 그 걸음은 그들을 어린 시절의 수많은 추억이 깃든 들판으로 이끌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멀리 예전에 두 사람이 희미한 달빛 아래 데이트하곤 했던 곳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마을 입구 목화나무 아래서 처음으로 선영의 손을 잡았던 그 밤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떨리면서도 행복했던 그 느낌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예전에 우리 여기서 참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나는 아직도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해. 그는 회상에 잠겨 나지막이 말했다. 선영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도 옛 감정이 차올랐다. 저도 기억해요. 그 데이트하던 밤들, 들판을 함께 걷던 시간들. 그때는 인생이 이렇게 많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은 함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회상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점차 현재로 옮겨왔고 두 사람이 수년간 마음속에 간직해온 깊은 속내를 담고 있었다.
선영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출 수 없는 울림이 있었다. 제가 결혼한 후에 삶이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죠. 가끔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있고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감탄하며 들었다. 그는 선영이 강한 여자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녀가 겪은 일들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정말 대단하다, 선영아.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했다니. 정말 존경스럽다.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었다. 인생에 풍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잘 살아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영수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그들의 익숙한 데이트 장소였던 높은 언덕에 멈춰 섰다. 하늘은 이제 주황빛으로 변해 있었고 마지막 햇살이 먼 눈두렁 위로 금빛을 뿌리고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선영을 보았다. 그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과 인생이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인간의 정, 삶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이곳에 눈앞의 여인의 눈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너는 예전처럼 여전히 긍정적이구나. 요즘 세상에 그건 참 귀한 거야. 영수 할아버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영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대답했다. 사실 저도 슬플 때가 많죠. 고향이 변하고 많은 좋은 가치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어요.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안다면 좋은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선영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녀의 진심과 믿음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우울한 감정들이 조금씩 거치는 듯했다. 믿어, 물론이지. 너나 박 선생 같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가치들을 지키고 전하려 애쓰는 걸 보면 나도 믿어. 마지막 햇살이 옅어졌지만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희망과 미래에 대한 믿음의 빛.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으며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을 메우려는 듯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작은 마을 길 위에서 시간의 온갖 변화 속에서도 영수 할아버지와 선영은 기억과 인간의 정이 영원히 존재하는 평온한 한 구석을 찾았다. 밤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등유 램프들이 드문드문 켜지며 고요한 공간의 작은 빗줄기들을 깜박였다. 영수 할아버지와 선영은 이제 평평한 콘크리트가 깔린 마을 길을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 틀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린 시절과 꿈 많던 청춘의 기억들을 새기던 그 길.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오직 고요한 공간에 그들의 가벼운 발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러다 참을 수 없다는 듯 영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회한이 묻어 있었다. 선영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수년 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해온 말이야. 선영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눈이 희미한 빛 아래서 조용히 깜박였다. 무슨 일이기에 지금까지 숨겨오셨어요, 오빠? 영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덩어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듯이. 그때 내가 고향을 떠난 건 단지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었어. 나는 내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이기도 했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고 어머니는 그때 편찮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랐어.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래서 떠나는 길을 택했어.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수년간 묵혀온 후회로 잠겨 있었다. 선영은 조용히 서 있었다. 오직 부드러운 바람만이 대나무 숲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한참 후에
그녀가 슬프게 웃었다. 결국 그 때문이었군요. 영식 오빠. 저는 오빠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그때 저는 오빠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매일 들판에 나가 오빠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큰 길을 쳐다보곤 했죠. 하지만 집안에서 저를 강제로 시집 보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잠겨 있었다. 세월에 흐릿해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영수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그녀를 보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안타까움과 회한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정말 미안하다, 선영아. 만약 그때 내가 머무를 용기가 있었더라면 아마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선영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위로하듯 그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다.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오빠.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고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계속 걸었다. 선영은 영수 할아버지를 옛날에 익숙한 장소들로 이끌었다. 그들은 예전에 두 사람이 매일 달 밝은 밤에 만나곤 했던 큰 목화나무가 있던 풀밭가에 멈춰 섰다. 하지만 지금 그 목화나무는 더 이상 없었고 그 자리에는 텅 빈 공터만이 남아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낭만 가득했던 밤들의 기억이 느린 영화처럼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다. 이 목화나무, 예전에는 참 아름다웠는데 영수 할아버지는 마치 허공에 속삭이듯 말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상에 젖어 있었다. 오래전에 베어졌어요, 오빠. 우리 마을의 다른 많은 것들처럼요. 많은 곳이 변했고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잃어버렸죠. 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된 옛 들길을 올려다보았다. 양옆으로는 차가운 벽돌 담벼락이 넓은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예전의 낡은 목조 주택들도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단단하지만 차갑고 인간적인 온기가 부족한 집들이 대신하고 있었다. 정말 풍경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변했구나. 선영아, 영수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선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약간의 슬픔이 섞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오빠도 알다시피 저는 아직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가치들은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선영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문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많은 상실이 있었지만 이 만남은 그가 위로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시간의 온갖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기억과 결코 빗바래지 않는 진솔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달이 높이 떴다. 희미한 빛이 넓은 들판을 뒤덮었다. 영수 할아버지와 선영은 계속해서 걸으며 인생의 소소한 이야기,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가벼운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숨겨왔던 아픔의 일부를 씻어내는 듯했다. 밤의 마을은 영수 할아버지의 기억 속 고요한 모습과는 달랐다. 그는 마을 중심부로 이어지는 주 도로를 천천히 걸었다. 양옆으로는 담이 높고 문이 굳게 닫힌 번듯한 집들이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속에 잠겨 있었다. 간혹 몇몇 노인들이 집 앞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긴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나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대신 길가의 한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영수 할아버지는 멀리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잠시 후 오토바이를 탄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굉음을 내며 달려와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 다툼 소리, 그리고 욕설이 터져나와 분위기를 순식간에 팽팽하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영수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그의 발걸음이 망설여졌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카페에서 다른 젊은이 무리가 험악한 얼굴로 나왔다. 양측은 큰 소리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한 젊은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들 뭐냐? 한번 해보자는 거냐? 우리한테 까불지 마.
점점 커지는 다툼 소리에 주변 주민들이 호기심에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또 싸우네. 요즘 애들은 정말 무서워. 영수 할아버지는 멍하니 서서 눈앞의 광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예전에 평화롭고 친근했던 마을에서 이런 소란스러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자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 마을에 새로 오셨나 봐요. 이런 풍경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죠? 요즘 마을 젊은이들이 모여서 저렇게 소란 피우는 게 일상이에요. 아무도 못 말려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영수 할아버지는 놀라움과 실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그렇죠. 공부 제대로 안 한 애들, 부모님은 내버려 두고 할 일 없으니 모여서 놀다가 사소한 일로 싸우고 주먹 다짐하는 거죠. 누가 이제 공부나 전통 지키는 일에 신경이나 쓰겠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 무거운 감정이 차올랐다. 눈앞의 광경은 그의 아름다운 옛 시골 기억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는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하거나 회관 마당에 앉아 귀신 이야기를 하던 여름밤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모두가 화목하게 살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아꼈다. 폭력이나 다툼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다. 영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다투는 젊은이들을 보았다. 마침내 몇몇 어른들의 중재로 양측은 흩어졌지만 증오에 찬 눈빛은 여전했다.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매캐한 연기 냄새만 남았다. 옆에 있던 남자가 한탄하듯 말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이 이러지 않았어요. 모두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무슨 일이든 나누었고요. 지금은 각자 자기 것만 챙기기 바쁘죠. 아이들은 사랑 없이 자라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다. 밤하늘은 여전히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희미한 달빛은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마음속 답답함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 마을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과연 전통을 지키고 이 마을의 정체성을 만들었던 좋은 가치들을 지키는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직 남아있을지 자문했다. 아니면 모든 것이 시간의 먼지, 물질적인 경쟁과 무관심 아래 점차 묻혀버린 것일까? 순인의 집으로 돌아온 영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머릿속에는 길을 잃어가는 젊은이들, 다툼과 사소한 갈등에 지친 어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영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현대 생활의 소음과 분주함이 그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을 휩쓸어간 듯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생각들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는 선영이나 박선생 같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여전히 고향을 위해 묵묵히 불씨를 지키고 있었다. 어쩌면 그도 마을이 잃어버린 좋은 것들을 되찾는데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른 아침, 옅은 햇살이 안개를 뚫고 마을 길 위로 쏟아졌다. 영수 할아버지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마치 밤새 고민 끝에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순이가 그를 마을 노인회 모임에 함께 가자고 권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이 모임이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왔다고 함께 모여 전통과 풍습을 지키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마을 문화회관에 도착했을 때 영수 할아버지는 이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비록 늙고 삶의 무게에 지쳐 보였지만 눈에는 고향에 대한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이 어렸다. 회의는 전통 문화 활동을 복원하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나 한때 이 지역 전체의 자랑거리였던 마을 축제를 다시 열자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 고향의 역사나 풍습도 모르고 자라게 둘 수는 없습니다. 축제가 없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없다면 아이들은 기계와 기술만 알게 되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릴 겁니다. 많은 다른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회의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다. 몇몇 젊은이들도 참여하여 마을 아이들을 위한 윤리 및 생활기술 수업을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영수 할아버지는 귀 기울여 들었다. 여전히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일어나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전통 활동을 다시 여는 것 외에도 고향을 떠난 자식들을 연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성공했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히 뿌리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단지 돈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혜로 기여해달라고 호소한다면 아마도 더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회관 전체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르신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 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에게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우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 마을의 가장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자네가 조직위원회에 참여해준다면 정말 기쁠 걸세. 영수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피어올랐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 고향과 유대감을 맺을 이유였다. 회의 후 그는 박 선생과 문화 정체성을 지키는데 열정적인 몇몇 젊은이들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함께 둘러앉아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한 젊은이는 학생들을 위해 지역 역사 이야기 대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다른 한 명은 아이들이 전통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줄다리기나 제기차기 같은 민속놀이를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박 선생은 즐겁게 말했다.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분명히 우리 마을의 옛 가치들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경험하면 자기 고향을 더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했다. 그는 박 선생 같은 젊은이들의 존재가 이 마을의 가장 큰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대 간의 연결만 있다면 전통적 가치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오후 영수 할아버지는 마을을 산책했다.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무들, 길, 들판이 이제는 단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일부가 되었다. 저녁의 옅은 햇살 아래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고향의 뿌리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었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영수 할아버지는 일찍 잠에서 깼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와 이른 아침 안개 냄새가 그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감회에 젖게 했다. 순이는 이미 아침 식사와 그가 가져갈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영식 오빠, 오늘 저랑 옛 친구 몇 명이 오빠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었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며칠은 그에게 고향의 정, 시간이 지워버린 줄 알았던 그 감정을 깊이 느끼게 해주었다. 점심 무렵 순이네 낡은 집으로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성진, 경수, 이 선생, 그리고 박 선생까지 모두 와 있었다. 모두가 마을의 전통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왔다. 영수 할아버지가 한때 아주 좋아했던 음식들이었다. 파티 분위기는 따뜻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 순간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와 현재라는 두 세계 사이에서 길 잃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고향이 비록 변했지만 여전히 진솔한 사람들, 시간이 지워버릴 수 없는 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진이 술잔을 들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식아, 몇 년 만에 우리 형제들이 다시 한 상에 모여 앉았구나. 내가 고향에 들른 것이 단순히 잠시 머무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우리에게
우리가 거의 잊어버릴 뻔했던 아주 소중한 많은 것들을 다시 일깨워 주었어. 그 말들은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단지 집에 들르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자신과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미완으로 남았던 가치들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오후에 영수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묘지는 이제 그가 처음 왔을 때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마도 모든 것을 보는 그의 생각이 바뀐 탓일 것이다. 그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울 때 손이 떨렸다. 향 연기가 고요한 공간에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나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 안심하세요. 저는 돌아올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킬 겁니다. 이 기억이 영원히 사라지게 두지 않을 겁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옛날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다.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묘한 힘을 느꼈다. 그는 일어나 이 땅과 얽혀있던 수많은 세대의 안식처인 묘지의 다른 무덤들을 둘러보았다. 늦은 오후, 버스가 천천히 마을을 떠났다. 영수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멀리 있는 들판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고향에 대한 기억, 오랜 친구들, 그리고 박 선생의 교실 속 아이들. 모든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차례로 떠올랐다. 돌아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의 마음이 더 가벼웠다. 그는 더 이상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는 희망, 마을의 부활과 좋은 가치들이 지켜질 것이라는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그는 앞을 보며 미소 지었다. 긴 여정이 될 것이었지만 그는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항상 이 땅, 자신의 뿌리와 인생의 가장 신성한 것들이 있는 이곳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향과 뿌리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발전과 통합은 삶의 많은 기회와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만약 사람들이 전통적 가치, 가족의, 이웃 간의 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점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쫓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정신적 가치야말로 인간이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기반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고향은 단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추억과 사랑, 그리고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도덕적 교훈이 담긴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공동체의 유대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노력, 나눔, 그리고 책임의식을 통해 가꾸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전통 활동을 지키고 젊은 세대에게 고향 사랑을 교육하는 것과 같은 작지만 진솔한 행동들이 그 가치들을 시간을 넘어 영속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뿌리로 돌아가 그것을 지킵시다. 왜냐하면 뿌리는 길을 비추는 빛이며 인생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묵묵히 지탱해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뿌리가 가꾸어질 때 좋은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미래 세대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